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아주 똑똑한 두 학생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경제학의 정말 중요한 개념, 바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중구 이창영 교수님의 그 유명한 교재를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준비됐나요? 바로 시작하죠. 네, 교수님, 완전 기대돼요. 네, 교수님. 자, 아주 쉬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5,000원이나 하던 고급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1,000원이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더 살 건가요? 당연하죠. 한 개 살 돈으로 5개나 살 수 있는데요. 무조건 더 사야죠. 저도요. 망설일 필요도 없죠. 그렇죠. 아마 우리 모두 같은 대답일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사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 오늘 경제학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싸져서 산다는 이 간단한 대답에서 출발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을 분석할 거예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뭔지 배우고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기펜제라는 아주 흥미로운 녀석까지 만나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첫 질문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내렸을 때 왜 더 많이 살까요? 정말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대로 대답해 본다면요? 그야 싸졌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싸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쾌한 정답이에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싸졌다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사실 속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늘어난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수요의 법칙이죠.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고요. 하지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한꺼풀만 더 벗겨보면 우리의 소비 행동을 결정하는 훨씬 더 정교한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말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소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탁 하고 작동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두 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분석하거든요. 과연 그 두 가지 힘은 뭘까요? 바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보세요. 대체 효과는 다른 물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이걸 더 사게 되는 효과고요. 반면에 소득 효과는 물건값이 싸지면서 내 지갑 사정이 좋아진 것 같잖아요. 즉, 실질적으로 내가 더 부유해졌기 때문에 소비가 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먼저 대체 효과에 집중해 봅시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다고 쳐요. 근데 다른 간식, 예를 들어 2,000원짜리 과자는 가격이 그대로잖아요? 그럼 이제 과자에 비해서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싸고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비싸진 과자 소비는 좀 줄이고 싸진 아이스크림 소비를 늘리게 되는 거예요. 방금 그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실제 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건 일종의 사고 실험이에요. 가격이 싸져서 기분이 좋아진 만큼을 다시 뺏어서 나의 만족 수준이 이전과 똑같다고 억지로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오직 상대 가격이 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싸진 아이스크림을 더 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순수한 대체 효과라는 거죠. 조금 복잡하죠? 그래프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 그래프가 나와서 갑자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이는 파란색 대각선, AC선 보이죠? 이게 뭐냐면 제게 주어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체계의 모든 조합을 보여주는 선이에요. 이걸 예산선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변하기 전에는 저는 이 예산선 위에서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점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같은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바깥쪽 AC'으로 휙 하고 회전합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더 높은 만족을 주는 새로운 점, E2를 선택하게 되겠죠? 결국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처음보다 이만큼이나 늘어났습니다. 2에서 E2로의 이 전체의 변화, 이게 바로 가격 하락의 총효과입니다. 여기서 경제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합니다. 이 총효과를 두 단계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가격이 싸져서 얻게 된 추가적인 행복감을 다시 싹 빼앗는다면 그렇게 만든 가상의 예산선, 바로 저기 보이는 점선 JK선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점은 원래 2점에서 2'점으로 이동하게 되죠. 보세요.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없는데도
순수하게 아이스크림이 상대적으로 싸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비가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 효과의 크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힘, 소득 효과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내리면 내 월급이 실제로 오른 건 아니지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꼭 소득이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아, 교수님. 그래서 실질 소득이 늘었다고 표현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내 통장에 찍힌 명목 소득은 그대로지만 내 돈의 구매력, 즉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소득 효과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제 상대 가격 비율은 그대로라고 보고 오직 실질 소득이 늘어난 것 때문에 소비가 변하는 효과를 보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싸져서 내 주머니에 생긴 여윳돈으로 물건을 더 사게 되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서 두 효과를 합쳐볼게요. 아까 대체 효과만으로 이 다시점까지 이동했었죠? 이제 여기에 실질 소득이 늘어난 효과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 최종 선택점인 2-로 점프하게 되죠. 바로 이 2-에서 2-로 이동한 부분, 이게 바로 소득 효과입니다. 이렇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합쳐져서 아까 봤던 총 효과가 완성되는 겁니다. 멋지죠? 지금까지 우리는 가격이 내리면 대체 효과도 플러스 소득 효과도 플러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말이죠, 혹시 가격이 내렸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격이 싸졌는데 그걸 덜 산다니요? 네? 가격이 떨어졌는데 덜 산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싼데 왜 안 사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라는 반응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역사에는 바로 그런 기이한 현상이 실제로 관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펜의 역설입니다. 이 현상은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발견됐어요. 당시 정말 가난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주식이 오죽 감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자 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오히려 감자 소비를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아주 조금이나마 고기나 빵 같은 다른 음식을 사 먹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상식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런 특이한 상품을 발견한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기펜제라고 부릅니다. 기펜제가 되려면 아주 까다로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소득이 늘면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열등제여야 하고요. 둘째, 그 열등제로서의 성격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효과, 감자 소비 감소가 대체 효과, 감자 소비 증가를 그냥 압도해버려야 합니다. 즉, 감자값이 싸져서 생긴 여유로 야, 이제 감자 좀 그만 먹고 다른 것 좀 먹어보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져버린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보세요. 가격이 하락할 때 대체 효과는 어떤 상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소비를 늘리는 방향, 즉 플러스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소득 효과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보통 소비하는 정상제는 소득 효과도 플러스라서 총 효과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죠. 라면 같은 열등제는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지만 대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총 소비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주 특수한 열등제인 기펜제는 이 마이너스 소득 효과가 너무너무 커서 대체 효과를 집어삼키고 총 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모든 가격 변화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이 두 가지로 쪼개서 볼 수 있다. 둘째, 대체 효과는 언제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소득 효과가 변수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펜제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굳게 믿었던 수요의 법칙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유가나 계란 가격처럼 가격이 크게 변한 상품이 있었나요? 그 가격 변화가 여러분의 소비에 어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을 겁니다. 오늘 함께해준 두 학생 정말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